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429조 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재벌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꿀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은요,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건데요. 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자리 예산은 2조 원 이상 늘어난 19조 2천억 원입니다. 경찰과 집배원, 보육 등의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4만 2천 명을 충원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채용 확대와 또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지원금도 편성을 했고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치매 안심센터 확충, 참전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비 지원 등 이 복지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 등의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을 했고요. 국방 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 구축과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을 위해서 43조 원으로 6.9% 늘렸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 11조 5천억 원을 줄였고요. 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통해서 5조 5천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는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 중에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요, 야당도 제안했던 공통적인 공약들을 이번 예산에 많이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지구촌 축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 국내 봉송이 시작됐죠. 그리스에서 채화된 지 8일 만에요. 국내에 도착한 성화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히기 위해서 성화가요, 어제 인천대교로 옮겨졌습니다. 첫 주자는 피겨 유망주 유영입니다. 김연아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경신한 기대의 주인데요.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5년 뒤에 베이징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선수라고 합니다. 유영의 뒤를 이어 개그맨 유재석이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연예계 스타들이 대거 동참한 봉송 릴레이는요, 앞으로 101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성화, 주자 7,500여 명의 손을 빌려서 국내 곳곳을 올림픽 분위기로 물들이게 됩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요, 시장의 예산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1.0에서 1.25%인 연방기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이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의 경제가 완만하게 조금 흘러가고 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준금리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 이 미국 기준금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간단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이자율이 높은 미국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겠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또 어떤 게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공무역이 조금 활발합니다. 가공무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타격을 조금 입겠죠. 수입해 오는데.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빚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높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나 뭐 이런 면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게 되니까. 대출 금리도 높아지니까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11월 2일이네요. 12월 2일. 발음이 안 돼요. 11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